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중간에 끊으면 손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단돈 6억 원으로 건물 한 채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숫자로 똑 떨어지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값 물건이 아닙니다.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내 돈을 전액 회수한 뒤 월세와 예치이자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바로 실전형 무피 투자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은 이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영상에서 알려주느냐,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유튜브의 내용과 현실이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이 물건은 나의 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건 내 거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과 실천이 있다면 길은 열릴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잘못되었다 라며 항의성 전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별로 알려드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신을 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물건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감정가 11억 8천만 원짜리 건물이 지금 6억 원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규제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대출 구조와 수익 설계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전국의 핵심 경매 물건을 직접 분석하고 법원 현장 배당표까지 전부 검증한 실전 데이터만을 다룹니다. 언제나 근거 있는 분석으로 투자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한다. 그게 저희의 원칙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물건 내가 직접 낙찰받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최소 일주일 이상 빠르게 돈 되는 경매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정리한 권리 분석 서식과 현장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저희 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형님께서 정말 제대로 분석한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25-54, 감정가 11억 8천, 최저가 6억 5천.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 물건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 2023 타경 5748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 번호입니다. 이 물건은 번호가 2번입니다. 만약 입찰서에 사건 번호만 작성하고 물건 번호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입찰서 사건 번호 뒤 물건 번호 칸에 2라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5-54, 도로명 주소는 쌍문로 30길 30입니다.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격 정보입니다. 감정가 11억 8,251만 원, 현재 진행 기준 최저 입찰가 6억 544만 9천 원 4차, 감정가의 약 51%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1월 25일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42, 약 42.96평, 연면적은 309.42, 약 93.59평입니다. 건폐율은 약 59.9%, 용적률은 약 154.5%로 대지 활용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역과 구조도 확인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2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할 시의 신축급 다가구 주택입니다. 층별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옥탑까지의 구조이며 실세대는 층당 3세대에서 4세대 안팎, 총 12세대에서 14세대 규모로 운용하기 용이한 타입입니다. 외관은 하부 짙은 석재와 상부 밝은 패널 계열 마감으로 정돈되어 있고 내부는 원룸 1.5룸 위주 가구 구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비설치, 주차는 협소약 12대 수준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용도 및 지역 지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은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권역과 유사한 주거지 맥락에 놓여 있으며 인근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 주거지로 임대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는 생활권입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창동역 접근이 가능하고
도봉로덕릉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관리 현황과 현장 체감 포인트입니다. 외벽과 공용부는 준공 연차 대비 양호한 편으로 보이며 CCTV 디지털 도어락 LED 조명 등 기본 관리 요소가 갖춰진 일반적인 임대형 다가구 주택의 표준 구성입니다. 보일러급 배수환기 상태는 입주 유지 보수를 전제로 보셔야 하고 세대별 가전 옵션 유무는 임차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가 협소한 부분은 분명한 약점이지만 원룸형 임대 포지션 특성상 대중교통도보 생활권을 선호하는 수요가 이를 완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의 기준선입니다. 본 물건은 권리상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임차인 다수로 파악되어 인수보증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명도는 협의 이사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구조가 합리적입니다. 가격은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서 출발하고 2018년 사용 승인 RC 구조라는 점에서 수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축급 임대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 도봉구 쌍문동 25-54 다가구 주택의 구조와 환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부터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건물은 쌍문로 30길 안쪽 조용한 주거밀집 골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지 않아 차량 진입이 원활하고 앞뒤로 막힘없는 정방형 토지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는 건물 관리도 편하고 리모델링 시 구조 변경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하부는 짙은 회색 석재, 상부는 밝은 베이지톤 패널로 마감되어 있으며 정면 입구에는 디지털 도어락 CCTV LED 조명 라인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최근 신축 건물 느낌이 나는 구조죠. 2018년 사용 승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 내력벽 구조가 탄탄해서 향후 보강 리모델링 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이 건물의 층 구성을 보시면 지하 1층부터 3층, 그리고 옥탑 공간까지 있습니다. 층별 면적은 약 25평 전후로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층당 3세대 기준으로 총 12세대 14세대 임대 세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하는 창 없는 원룸형 2세대, 1층은 주택 겸 원룸형 2세대, 2층과 3층은 투룸 혹은 1.5룸형 세대, 옥탑은 관리실 겸 보조주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하층임에도 습기와 환기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지하 출입구가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고 외벽 환기창이 확보되어 있어 임차인 거주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실내는 기본 풀옵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이 세팅되어 있고 욕실은 샤워부스 분리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세입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주차는 솔직히 협소합니다. 약 12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임대 수요층 대부분이 무차량 원룸 거주자입니다. 즉 주차는 큰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도보권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잡혀 있거든요. 이제 입지 환경을 살펴볼까요? 이 물건은 쌍문역과 창동역의 중간 지점 지하철 4호선과 1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교통권에 있습니다. 도보 20분, 자전거 5분이면 두 역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창동역에서는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 2027년 완공 목표의 창동아레나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도봉 창동 일대의 시세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생활 인프라를 보시면 바로 앞 골목에 편의점, 세탁소, 카페, 분식집, 미용실, 학원이 연이어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생활 골목이죠. 특히 주변엔 창림 초신학 중창북고 등 교육시설이 가까워 학생층 신혼부부 직장인 임차 수요가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실제 현장 나가 보시면 밤에도 인적이 많고 택배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이건 살기 불편하지 않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주변의 재개발 흐름입니다. 현재 쌍문동 일대는 도봉구 전역 주거 환경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인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생활형 상권 확장지로 분류됩니다. 이건 단순한 임대형 물건이 아니라 향후 시세 상승 여력이 높은 중장기 보유형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건물은 신축급 구조, 임대 최적 배치, 도심 속 안정 수요권 그리고 재개발 기대감까지 동시에 갖춘 매물입니다.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서울 도심 6억 원대 낙찰 예상 8세대 풀임대 가능한 신축급 다가구. 이건 임대 수익형이자 장기 보유형의 완성본입니다. 이제 이어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건물의 권리관계와 세입자 배치, 즉 낙찰자가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쌍문동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세입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눈에 정리되는 깔끔한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즉 낙찰자가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바로 2018년 2월 13일에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금액은 5억 4천만 원, 이 날짜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날 이전에 들어온 임차인만 인수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세입자들을 한 분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씨. 2층 일부에 거주하고 계시고 전입일은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확정일자는 2021년 11월 24일, 즉 말소기준 권리인 2018년 2월보다 훨씬 뒤에 들어오셨죠. 따라서 이분의 보증금 6천만 원은 배당으로 끝나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김씨. 1층 101호에 거주 중이며 전입일 2023년 6월 12일 보증금은 단 500만 원. 이분도 역시 후순위 세입자, 인수금액 없습니다. 세 번째 김씨는 202호 전부를 사용 중입니다. 전입일은 2019년 2월 15일, 확정일자는 1월 28일. 겉으로 보기엔 오래된 세입자처럼 느껴지지만 이분 역시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입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네 번째 김씨는 3층 301호, 보증금 6천만 원. 역시 2020년 이후 전입이라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안씨. 303호, 보증금 무려 1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분 또한 2022년 5월에 들어오셨죠. 따라서 금액이 크더라도 낙찰자 인수금액은 0원.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세입자들도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입으로 전원 후순위 세입자입니다. 즉 모두 소멸, 인수금액 0원, 명도만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세입자가 많아서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라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 물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대부분 세입자들이 권리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는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2월 13일 수협은행 근저당. 모든 임차인은 그 이후 전입 대항력 없음, 인수금 0원. 배당 요구 모두 완료, 법적 리스크 전무. 이 말은 곧 낙찰자가 권리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리스크 제로형 다가구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세입자가 많다고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기준 권리를 명확히 짚으면 오히려 이런 물건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물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낙찰의 망치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쌍문동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자금이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최저 입찰가 6억 549만 원 이 금액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대출은 40% 나머지 60%는 제 돈으로 조달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은 2억 4,200여만 원 나머지 내 돈은 약 3억 6,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더하면 이제 기본 틀이 잡힙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건물을 내 이름으로 바꾸려면 세금이 나가야 합니다. 이걸 간단히 4.6%라고만 말하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세부 항목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취득세 3.0% 약 1,816만 원. 둘째, 지방교육세 0.3% 181만 원. 셋째, 농어촌 특별세 1.3% 787만 원.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하면 세금만 2,78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해 볼까요? 내 돈 3억 6,326만 원, 세금 2,785만 원, 법무비 100만 원. 총합 3억 9,212만 원. 아직 열세도 받지 않았는데 거의 4억 원이 이미 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은 금융비용입니다. 은행 돈은 이자가 나가고 내 돈은 기회비용이 생기죠. 둘 다 연 4%로 계산해봅니다. 먼저 은행 이자. 2억 4,2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매달 약 80만 7천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내 돈의 기회비용 3억 9,200만 원 연 4%, 12개월 약 130만 원. 두 개를 더하면 월 금융비용은 약 211만 원. 즉 아무리 건물을 사도 한 달에 211만 원은 그냥 새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메꾸는 게 바로 임대와 보증금 회수입니다. 정리해보죠. 최저가 낙찰 기준으로 초기 투입금은 약 3억 9천만 원, 세금 4.6%, 법무비 100만 원 포함, 대출 40%, 이자 연 4%, 내 돈의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월 211만 원의 금융비용 발생. 이제 이 211만 원짜리 구멍을 보증금 회수와 재임대 구조로 메우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실전 경매의 진짜 수익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낙찰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돈의 싸움은 그 다음부터예요. 숫자를 모르면 불안하지만 숫자를 정확히 보면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앞에서는 낙찰 직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보셨죠. 이제부터는 그 돈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 즉 수익의 흐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단 한 푼의 추정도 없습니다. 법원 조사표에 명확히 기록된 금액만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건물의 법원 확정 보증금 합계는 4억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수입은 총 76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내가 낙찰 이후 이 건물에서 다시 되찾는 실질 현금 흐름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낙찰 직후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최저 입찰가 6억 549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 대출 40%, 약 2억 4,200만 원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6,300만 원은 내 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세금 2,785만 원과 법무비 100만 원이 추가되면 총 3억 9,2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이제부터는 그 돈이 다시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증금 4억 2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금액으로 가장 먼저 은행 대출 2억 4,200만 원을 전액 상환합니다. 이 순간부터 매달 나가던 80만 원의 이자 비용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남은 돈 약 1억 7,800만 원이 내 손에 남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낙찰 당시 투입했던 내 돈 중 일부를 회수합니다. 즉 처음엔 3억 9,200만 원이 묶여 있었는데 그중 1억 7,800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 이 건물 안에 묶여있는 내 돈은 약 2억 1,400만 원 수준. 이제 이 돈이 매달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 봅시다. 남아있는 월세 수입은 총 76만 원. 그리고 내 돈 2억 1,400만 원의 기회비용 즉 연 4%로 계산했을 때 한 달 71만 4천 원. 월세 수입에서 이 기회비용을 빼면 순수 월 플러스 약 4만 5천 원. 즉 이 건물은 은행 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으로 내 돈 일부를 회수하고도 매달 4만 5천 원이 플러스로 돌아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법원 확정 보증금 4억 2천만 원 대출 전액 상환 가능 남는 보증금 1억 7,800만 원으로 내 돈 일부. 회수 월세 76만 원, 기회비용 71만 원, 순수 플러스 약 4만 5천 원 대출 리스크 0.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이게 바로 리스크 없는 순환형 자금 구조 그리고 법원 확정 금액 기준으로 만든 현실 가능한 수익 모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 조사표에는 조사 누락된 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구조상 최대 12세대까지 임대 가능하지만 조사된 건 9세대뿐입니다. 더군다나 배당 신청한 사람은 7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월세 상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이 계산에서 완전히 최소한 5세대가 누락된 상태죠. 현장을 확인해보면 더 많은 세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빠진 5세대를 아주 보수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씩만 잡아도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걸 단순히 합쳐보면 이제 보증금 총액은 약 4억 4,500만 원, 월세 수입은 약 276만 원. 그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출은 여전히 0원, 내 돈은 이미 일부 회수된 상태에서 매달 순수 플러스 약 200만 원 이상이 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확정 보증금만으로도 대출 전액 상환 남는 보증금으로 내 돈 일부 회수 누락된 세대 5곳만 추가해도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00만 원 추가 유입 결과적으로 매달 순수 플러스 약 200만 원 이상 발생. 이건 단순한 낙찰이 아닙니다. 대출을 모두 갚고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 돈이 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어나는 자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쌍문동 다가구 주택 과연 실제로 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매각 시 얼마가 남는지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가를 6억 549만 원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각종 부대 비용이 붙습니다. 취득세 4.6% 약 2,780만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약 190만원, 법무사 비용 약 100만원, 인지세 및 등록비 등 약 80만원, 즉 세금과 법무 비용만 약 3,150만원이 듭니다. 이제 대출을 40%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총 낙찰가 6억 549만원, 40% 2억 4,219만원, 내 자본금본인 투자금 3억 6,330만원. 이제 여기에 아까의 세금 법무 비용 3,150만원을 더하면 총 투자금은 약 3억 9,480만원입니다. 즉 이 물건을 낙찰받아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는 데 약 3억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매각 단계로 갑니다. 감정가 기준인 11억 8,251만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차익은 약 5억 7,700만원. 먼저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입니다. 장기 보유 공제 6%, 지방세 포함 세율 약 38%, 세금 약 2억 1,900만원, 실수익 약 3억 5,800만원. 여기에 월세 수익 3년간 약 7천만원을 더하면 총수익 약 4억 2,800만원. 총 투자금 3억 9,5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 약 108%, 즉 3년 만에 원금 2배. 다음은 법인 즉시 매각입니다. 법인세율 22%, 세금 약 1억 2,700만원, 실수익 약 4억 5천만원. 여기에 임대수익 약 2천만원을 더하면 총수익 약 4억 7천만원, 투자 대비 수익률 120%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이 3년 보유한 후 매각했을 때는 4억 2,800만원의 완전한 수익이 발생하고, 법인이 매입 후 즉시 매각했을 때는 4억 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아무리 자기 돈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반값 낙찰이 아닙니다. 세금, 법무비용, 모든 걸 다 포함해도 3년 만에 원금 2배. 대출을 활용하고 월세를 돌리고 감정가 수준으로만 매각해도 인생이 바뀌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단 한 번의 분석이라도 여러분이 실제 투자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자료를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히 물건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 의 흐름과 법원 현장,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를 함께 읽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라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찰의 채널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많은 현장 사례와 꿀같은 정보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보유 중인 물건의 권리 분석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연락처 또는 멤버십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강력한 실전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